안녕하세요.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수학 문제 중에서 응용 문제 잘 풀고 있나요? 이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방법을 배우고 풀면은 좀 바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응용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힘들 수 있을까, 방법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응용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문제가 기니까요, 글을 읽기 귀찮아해요.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별표 치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글은 읽었는데 아니 내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계산을 적용을 해야 돼? 이게 최대 공약수야 최소 공배수야? 이제 헷갈리면서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아직 저학년인 친구들이 응용 문제, 서술형 문제 이런 것들을 못 푼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 학문에도 언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적인 언어에 적응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읽고 그 다음 내가 배웠던 수학적인 개념에서 어떤 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충분하게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저학년 친구들은 그걸 충분하게 연습을 했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3학년 이후, 4학년 이후가 되니까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지 않고 거의 다 알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차분히 연습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글자가 많으니까 이게 문해력과 연결이 돼서 독서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통은 책을 읽는 그런 문해력과 수학적인 문해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맥락을 파악하고 어휘 뜻을 알면서 이 문장과 문단의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수학적인 문해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을 조각 내어서 그 다음 그거를 내가 배웠던 수학적인 개념과 매칭시키는 그 직관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수학적인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수학적인 그런 해석의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물론 이 수학적인 해석과 훈련의 경험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는 캐롤의 정의에 따라서도 이 학습자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성이라고 했죠. 수학에 있어서 적성이 더 있는 친구들은 더 짧은 시간에 그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학생들의 부모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제를 말로, 이야기로 풀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잘 모르겠으면 집에서 크게 문제를 읽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좀 끊어서 읽어보라고 하세요. 끊어서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속으로 묵독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좀 뭉탱이로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한데, 크게 읽어보고 한번 끊어보고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과정을 한번 거쳐서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무나 통째로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어떤 이야기인지를 나만의 말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문제는 어떤 이야기야? 어떤 수를 구해야 할까? 더해야 될까? 나눠야 될까? 이거를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하나하나씩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결국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건 아이의 몫이고, 하나하나 문제를 읽으면서 끊어보고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해야 되고, 혹은 이건 곱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크게 말로 한번 읽어보고 끊어보고 뭘 구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말로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치고 물어보는 거에 세모도 치면서 이 문제 자체를 구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구조화하면서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이 뜻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와닿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수학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뭉탱이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자꾸 끊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놓고도 뭐지 할 때가 있지만 일단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훨씬 더 잘 보여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아 이거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자세들을 배우잖아요. 배우고 나서 실전에 들어가가지고 뛸 때 아까 배웠던 자세가 막 생각나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 약수,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웠다고 해서 응용 문제를 풀면서 어떤 걸 쏙쏙 적용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바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읽고 나서 조각조각 나눈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개념 배웠던 걸로 가서 뒤적뒤적 하면서 이거 넣어야 되나? 이거 넣어야 되나? 아, 이 문제가 이 개념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그 직관, 연결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감으로 좀 찍어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감으로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연결을 하는 연습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풀리다 보면은 답답하다 보니까 문제 좀 제대로 읽으라고 도대체 밑줄을 그었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수학적인 개념 우리가 배울 때 집중했어야지 하고 답답한 말이 나가게 되지만 한 번 더 참고 연습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훈련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용 문제를 푸는 훈련은 아이에게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요, 부모님들께는 기다리는 힘을 길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수학 문제가 나오면 그걸 크게 읽어보고 나눠보고 구조화하는 연습. 두 번째, 그림으로 그려서 구조화하는 연습. 그 다음 세 번째는 매일 결과를 낸다는 것보다는 훈련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가 특히나 어려워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훈련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구나 하면서, 물론 목표치가 모든 아이들이 다 여기가 될 수는 없어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은 말씀드렸듯이 응용 문제집의 단계로 해서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계속해서 유형을 접하게 되고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수학적인 언어의 해석 능력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개념을 연결시키면 되겠다, 이거의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나아져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연습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그게 기초 체력이 돼서 나중에 자기에게 맞는 업을 딱 만났을 때 그 연습한 거를 바탕으로 그 태도로 연결이 되면서 더 많은 인생을 기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응용 문제 역시 지금은 수학 응용 문제를 풀고 그것과 씨름을 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아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등생활 처방전 모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